근데 이게 예상외로 합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있어요. 앞서 조율 중인 의제 화면 다시 한번 좀 띄워 보실까요?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는 것도 있어요. 최상번 특검법이나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 뭐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이 금투세 폐지 이거는 비록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은 당론으로 이거 부자 감세다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은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 토론 과정에서도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당이 대처할 필요 있다라는 입장을 내서 한동훈 대표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뭐 어젠다이기도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당대회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 생각과 지금 또 민주당의 당론이 부딪히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막상 25일 양당 대표 회담 때 이 대표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로 알려지기까지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를 또 잘 해왔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어젠다에 화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주식 수사 또 전문가셨던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실 땐 어떻습니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상속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네. 그런데 금투세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론으로 진성준 의장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반대하고 있지만 이게 반대가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냐, 아니, 이 어떤 여유가 있어요. 어떤 여유가 있냐면 폐지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유예를 할 것이냐. 한 번 더 유예한다. 그렇죠. 아니면 그 금투세의 어떤 세금의 한도를 지금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 정도까지 늘리느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금투세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아니다. 이대로 뭐 유예하지 않고 밀고 간다고 한다면 서로의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겠죠. 네. 그렇지만 그냥 폐지냐 아니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충분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유예로 가면 폐지는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뭔가 민생에 대해서 뭔가 공헌을 세우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바로 자르고 그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요. 이제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딱 되면 바로 영수회담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을 하겠다고 미리 딱 보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 되자마자 바로 던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서 가타부터 얘기를 않고 있잖아요. 약간 부정적 기류라고 하는 거고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바로 받았거든요. 예. 좋다 하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고요. 이게 뭐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또 검사 대 피의자가 한쪽 양당의 또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이게 하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지는 못해요. 이제 그렇지만 양당 대표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정치로 따지면 9단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 민주당에서 있어서도 1국 체제예요. 이게 엄청나게 힘이 있는 당대표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정치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게 그립감을 완전 쥐고 있는 대표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저 정치적으로 노련하고 정말 뭐 여의도의 황제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리더의 시험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고 서로의 어떤 뭐 협의점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두 대표 간의 이 상당히 좁혀질 수 없는 접점이 간극이 먼 의제가 있습니다. 바로 차상병 특검 법안과 관련된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거부권으로 거부된 그런 이 위헌성이 강한 특검법보다도 훨씬 더 위헌성이 강화된 흉기 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잖아요.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 법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자체는 환영하는데요. 그게 진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시한까지 거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장하고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꾸 조건을 다는 걸 보니 한동훈 대표가 하지 말라는 얘기다라며 맞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글쎄 뭐 제3자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쪽에서 협상의 여지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뭐 증거 조작 단서를 또 붙이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뭘 또 하나 붙였다고요? 민주당 안 철회해야. 왜 철회해야 됩니까? 자기들 거 내서 협상하면 되지. 민주당에서는 기존 이 특검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제3자 특검 법안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 대표 주장은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낸 특검 법안과 지금 한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양립할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일단 들고 와 보면 생각은 해보겠다. 현재 이 정도 선인 거죠, 그럼? 그렇죠. 대화를 하려면 구체적 안이 있어야죠.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쭉 하신 말씀 중에 특검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자, 특검을 하자라고 전제해 놓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조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씀 중에는 최혜병 특검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특검 법안을 놓고 뭐 독소 조항, 뭐 위헌적 이런 지금 그 품평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3자 추천 특검, 그리고 위헌성이 문제된 조항을 개선한 국민의 입장, 이 안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아, 이건 양당이 도저히 뭐 합치될 수 없는 부분, 뭐 이런 게 좀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의견을 접근시키죠. 어쨌든 이 시작은 한동훈 대표가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법을 하겠다.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 특검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한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대화를 해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과는 다르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안안을 다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3자 특검, 오케이, 그것도 좋고, 그리고 뭐 조건을 붙인 뭐 제보 공작, 어차피 이 수사 대상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작을 붙이든 안 붙이든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수사 상황 브리핑 문제라든가 뭐 수사 대상 문제라든가 이런 건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면 되죠. 그런데 여전히 한동훈 대표는 이 출마 선언 때 했던 얘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나가기는커녕 퇴보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특검을 하겠다는 딱 부러진 어떤 말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민주당의 진정성을 얘기하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 특검법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날 이 테이블 의제에 올리려고 의제주를 지금 하고는 있을 텐데, 괴롭 저렇게 민주당의 특검법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엔 뭐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화를 풀어가려면, 물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을 만드는 것, 이게 제일 뭐 가장 좋은 대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을 의식하지 말고 제 특검법은 내가 국민과 한 약속이니까 무조건 하겠다. 다만 민주당과의 조율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내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이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국민의힘 제3자 특검 추천 법안에 대해서 원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아직도 많죠. 그 특검 자체에 대해서 우리 당 기본 입장은 선수사 후 특검 입장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워낙에 이것을 그 지렛대로 삼아서 모든 국회 일정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뭐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21대 때부터 몇 가지 기준은 만들어 놨죠. 지금 특검법 안에 독소 조항들이 몇 가지 있다. 뭐 그건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독소 조항들을 개선한 그런 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도 있다. 협의할 논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고 제휴요건이 행사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 특검법이 바뀌는데
더 센 법들이 올라옵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당이 원하는 거는 독소 조항을 좀 해소해서 이 법을 한번 협의해 보자는 거였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더 센 것이 오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아예 안 하자는 얘기 아닌가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양당 대표 간의 회담이 그냥 먹을 거 없는 소문난 잔치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먼저 번 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이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법 리스크가 올 10월, 올 말 이럴 때 이제 상당히 위험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결정 날 텐데 그걸 극복하려면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우호적인 지지가 있으면 그렇게 사법부에서도 마음대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정치가 쉬운 적이 없었어요. 대통령 주임제에서 대통령 자리를 놓고 양당이 싸우는데 쉬운 적이 어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합친다든지 아니면은 당끼리 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양보와 서로 양해를 통해서 이 대통령 주임제를 굴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둘이 만나는데 이재명 대표가 15분간을 쫙 읽는 걸 보고 한숨이 쭉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나가지고 야 정치적 얘기 이제 앞으로 하지 말자. 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정쟁적인 거 이제 안 하겠다. 대신에 연금이나 AI나 반도체나 우리 민생 문제 가지고 논의하자. 딱 이랬으면 정말 뭔가 멋있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어떤 사랑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어젠다들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제로 쭉 끌고 가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5분 더 쭉 있는 거 보니까 박주민 그때 원내수석이 저한테 와서 맨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가 원내수석급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면서 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 컨벤션 효과 없이 그냥 어차피 어대명이었거든요. 어차피 확대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컨벤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어가 보기 위해서 양당 대표 간 회담, 영수회담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의원님. 제3자 특검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걸 내놨을 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 당심 대 민심의 반영 비율이 8대2였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과연 저걸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이다. 공수처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소신인가 보다. 당시에는 진정성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시쳇말로 화장실 오고 갈 때 마음이 달라 보여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계속 하나씩 뭐가 부가적으로 이제 붙어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 맨입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표가 되면 즉각 발의를 해서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뭔가 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그냥 맨입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번에는 이제 공익 제보 조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이 낸 안에는 꼭 연관된 건들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의 민주당 안으로도 충분히. 다만 제3자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만 서로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하나씩 붙이는 이 단서들이 과거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였던 그 진정성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계속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말은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때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해서 하겠다는 건지 뭔가 가타부타 정확한 지금 의사표현이 없어서 전당대회 때보다 계속 퇴보하고 있고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본인이 이미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진정성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5일 날 만나서는 그런저런 문제 허심탄회하게 사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지금 당 상황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조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논의의 수준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의제 중에 전국민 25만 원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한 대표가 현금 살포는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른바 정치적 소신을 거듭 내세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왔죠.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이 먹사니즘, 소위 먹사니즘에 대항하는 격차 해소 투기를 한동훈 대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소득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격차 해소 특위를 신설하겠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죠. 일률적 현금 살포와 다른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이 대표의 그 대표 공약인 먹사니즘의 대항마로 격차 해소를 한동훈 대표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 원로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지면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라, 한다르크가 되어달라, 대통령과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하라, 제로 콜라 모임으로 중진과 스킨십을 늘려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제로 콜라 모임이라도 해라 라는 이 고문들의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저희 당의 전설 같은 분들인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TV에서 많이 보던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당의 전통이고 저희 당의 가치를 저에게 잘 설명해 주셨고 각자 보시기에 제가 지금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언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꼭 이기는 정당 만들어서 고모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